Tôi đã làm việc ở công ty Hàn Quốc lớn ở Việt Nam khoảng 5 năm và hiện tại đang làm việc khoảng 10 năm tại trụ sở chính của tập đoàn đó ở thành phố Seoul. 한국 회사에 입사하려면 베트남 유학생들이 토픽 몇 급을 따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나 뭐 학점은 면접관들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당연히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서류 심사의 기준만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다른 부분으로 기준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유학생들이 점수 따려고 밤새워서 공부할 텐데 점수가 안 중요하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를 합격하기 위한 딱 기본적인 점수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면접장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그 지원자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입사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적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단순히 일하는 방식이 한국 회사와 잘 맞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맞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흔히 하는 실수가 한국말을 잘하는 게 한국 회사가 잘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진짜 한국의 문화와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죠. 아무래도 유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하거나 모의 면접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하고요. 열심히 배우려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전형적으로 탈락하는 대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내 열심히 하겠다는데 탈락한다는 이유가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절대 학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우리는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학생 때 마인드는 대부분 배우러 온다는 기준을 가지고 회사에 접근을 하면 이런 부분은 지원자들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한국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베트남인을 뽑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배우겠습니다라는 어떤 학생의 마인드 말고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그 회사의 매출을 만들고 이익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독한 신념을 가진 신입을 원하는 거죠. 그럼 이런 면접장에서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한국은 약간 겸손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무엇보다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방진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이 회사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신념과 태도를 보이는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한국 면접관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되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을 뭐 미덕으로 삼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외국인이 더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잘 몰라서 못해서 이렇게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일을 줬을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거나 말도 제대로 못 붙이겠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틀려도 되니까 자신감 있게 면접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 말이 맞습니다. 혹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군대처럼 자신감 있고 딱 부러지게 원하는 건가요? 물론 너무 군대처럼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애매하게 대답하는 태도보단 명료하게 끊어주는 대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면접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압박 면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뽑아야 될 인원수는 한정적인데 지원자가 많을 경우 그리고 비슷한 능력을 가질 경우 이 사람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돌파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는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은데 외국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나요? 혹은 상사가 회식하라고 가자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라는 압박 면접 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지원자들은 네, 저는 회식을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평범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어떻게 이 압박 면접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회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회식의 분위기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팀원들과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회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등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분위기를 좀 즐겁게 만든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면접관들도 모두가 다 술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렇게 웃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좋은 합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 회사랑 한국 사회에서는 눈치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야근은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인원을 채용할 때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 친구가 입사했을 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점수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제 팀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이걸 좀 많이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 마지막에 항상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면접관 분들이 모두 웃으면서 점수를 잘 줬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인사 잘하는 후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리고 면접을 나올 때 꼭 인사를 잊지 말고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인사. 들어갈 때 인사하고,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올 때도 꼭 인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베트남 유학생분들이 한국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할 텐데, 어떤 연습을 하면 좀 면접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베트남 유학생들끼리만 모여서는 연습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연습했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랑 친한 형을 만나서 진짜 모의 면접을 진행했었는데, 그분은 정말 팩트로 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 말끝을 흐리지 말고 면접관의 시선을 피하지 말라.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말끝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뭐뭐인 것 같은데요? 혹은 뭐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면접관으로부터 되게 애매모호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정확하게 뭐뭐입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끝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말투에서 끝을 확실하게 매듭 짓고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나요? 그럼요. 대기업은 뭐 아시다시피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근무하면서도 보면 회의 시간에 혹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발표하거나 얘기를 할 때 자신감 없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맞아? 왜 자신이 없어?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면접은 그 전쟁터에 내가 뭐 틀려도 되지만 자신감 있게 내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프로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더 이상 학생의 마인드는 버려야 되는 거죠. 아,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베트남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학생들은 다 기본적으로 면접을 할 때 다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하고 싶은 팁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늘 만약에 실패를 해서 떨어졌을 때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아닌가? 나는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내 능력이 많이 부족해.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절하하는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모든 사람을 뽑을 수 없으니 그 중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압박 면접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다음번에 또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 더 자신의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좌절할 필요 없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 원하는 업무에 꼭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트남인들은 확실히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이나 혹은 중견기업에서 바라보는 베트남이라는 국가는 더 이상 한국에서만 살 수가 없고 베트남을 진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베트남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선을 두기 때문에 특히 베트남 능력이 뛰어난 베트남 유학생분들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아는 분들 그렇게 되는 인재들이야말로 진짜 지금 한국에 바라보는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에서도 꼭 뽑을 수 있는 인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들이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외에 한국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놨습니다. 무료니 다운받으셔서 한국 회사에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